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평가를 위해서 그 개인 직무 수행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이거는 일단은 이제 그 근로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려달라. 이 법에 보면은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청구권 행사하면 이걸 사용자가 보여줄 의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인 성과나 실적 이런 거는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주관적인 평가 이런 거는 일단은 이제 그 공개 거부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근로계약이나 취업비상의 어떤 근거를 두고 공개 거부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보고 있고요. 타당한지는 판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사고과하고 연봉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보면은 공개 거부 사유로 이제 연락 거부 사유로 다른 사람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 연봉 정보 같은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노동부 견해인데, 뭐 이것도 타당한지는 좀 의문인데 아무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 종료 단계, 퇴사한 직원이 개인정보 3년 지나면 파기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근기법상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3년입니다. 기한이. 퇴직자의 경력 증명을 위해서 그 3년 이상 보관하고자 할 때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 6가지 사유 중에서 4호였고, 이제 이번에 볼 게 6호입니다. 6호. 이건 주로 CCTV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 즉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당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라면 그 근로자겠죠.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이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에도 비교영향 해가지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한정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출력한 거에 정말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CCTV인데요.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이제 그 시행령에 보면 CCTV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CCTV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CCTV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서 사람 또는 사물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제 전송하는 장치인데요. 일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처럼 그 차량 외부에 설치돼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한 공간이 아니니까 해당은 안 됩니다. 근데 CCTV를 이제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는 사실 동의를 받기도 불가능하고 이건 법에 아예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이거 개인정보잖아요. 개인 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동의받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적법한 거냐, 아까 말씀드린 그 6호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거를 보려면 이제 일단 비공개 장소여야 되겠죠. 비공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 공개된 장소가 뭐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공개 장소인데요. 뭐 백화점, 뭐 도로 이런 데 당연히 공개 장소고,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도 그 내부 촬영할 때는 이제 그 아무나 탈 수 있잖아요. 탈 때.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된 장소로 보고요. 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냥 통제가 안 되는 장소, 그런 데는 공개된 장소로 봅니다. 뭐 예컨대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그냥 자동으로 문 열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차단기가 사실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장소로 본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장 내부에 설치한 CCTV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원의 입장이, 이게 아주 확정된 입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약간 가안으로 나온 건데, 뭐 제가 봤을 때 99.9% 이대로 확정이 될 건데 아마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개편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뭐 기존에 있는 사실 가이드라인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자 측이 관리 권한과 사생활 보호 권한이 이제 그 충돌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난 방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 즉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정당 이익을 위해서 그 6호에 따라 동의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이 6호라는 게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비교 영향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인 그 회사의 이익하고 개인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 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근처법에 보면은
그 CCTV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를 이제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인정보보호가 처음 개정될 때는 이 협의 절차를 거치면 다 되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가 해석을 해왔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동의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데 무슨 노사협에서 협의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약간 좀 분리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그러면 뭐 이거를 거치면 적법하다는 건지 약간 애매한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약간 어쨌든 이거를 고쳤다고 해서 다 적법한 거 아니다 그런 입장을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고요. 2016년도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자부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그 입장을 보면은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복도 같은 일을 좀 구별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나 복도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원 방지나 시설 안전 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의 어떤 시설 안전 이거는 뭐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는 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 해석하면은 사무실은 동의 안 받으면은 이거는 위협하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사용자들이 항의 들어올까봐 이렇게 표현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이렇게 복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장 내부에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아니고 1심, 2심에서 이제 판단이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타타데우라는 이제 금속노조 사업장인데 조합원들이 사업장 내 설치된 그 CCTV 회사 주장은 이제 시설명 보완하고 화재 감시 목적으로 이제 설치 자체는 공장 그 외곽 울타리 그 경계에 설치가 되는데 비추는 장소는 그 공장 내부입니다. 예. 그 CCTV를 이제 조합원들이 막 그 촬영 못하도록 막았어요. 보시면은 꽤 많이 했죠. 그 총 10일 동안 51대를 이제 각각 5일씩 했고 세 번째는 12대를 이제 9일 동안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가 얼마큼 그걸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먼저 봤는데 그 실제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설치 전에 근로자가 부품 반출하려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고 화재도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그냥 막연한 필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CCTV 설치된 위치가 공장 담벼락에 설치됐고 그 촬영하는 장소도 그 건물 및 주변을 좀 넓게 촬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감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이익은 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높고 근로자의 어떤 그 이익 침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정당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2심에서 봤는데 이것도 반대 해석을 하면은 이런 사고도 전혀 없었고 필요성도 없는데 근로자 이익 침해가 상당히 큰 뭐 사무실 이렇게 촬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판단될 수도 있는 거겠죠. 직원이 인터넷 접속을 이제 회사가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의 입장은 여기는 이제 시스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명백히 우선한다고 것도 어렵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시스템은 그 항시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사실 개별 사안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사용자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모든 사안에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특정 사안을 전제로 그냥 자기네 답변하기 편한 것만 답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스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위협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사용자가 개별 사안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걸 설치한다면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이제 직원 동의 없이 컴퓨터를 모니터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한 사안인데 검사가 그 일반 형법상 비밀침해죄로만 기소를 했어요. 이게 검사가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검사가 문제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일단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이제 실제로 그 영업 비밀을 좀 빼돌린 사건인데요. 그래서 뭐 부정경쟁방지법하고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 혐의가 이 사건 당시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전부가 아니라 특정 검색어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연락을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막 훑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당 직원이 입사할 때 회사소의 컴퓨터 무단으로 쓰지 않고 결과물을 모두 회사로 귀속시킬 때 약잖아요. 아마 이런 거 미리 받는 회사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판결 이후에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검색해보니까 빼돌린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되는 정황도 없고 그냥 범인 특정하지 않고 무작정 검색하고 뭐 이런 약정도 체결되지 않았고 이러면 이제 비밀 침해죄도 유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비밀 침해죄 문제되는 건 거기 패스워드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밀 침해죄가 된 거고요. 패스워드 설정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집 및 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의를 받아서 할 때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 필요 최소한 범위라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즉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것은 거부할 수 있고, 이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러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어떤 시스템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동의를 받으면 최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수집할 수 있냐?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 정보랑 필수 정보라고 해가지고, 선택 정보는 이제 필요 최소한 아니지만 동의를 받으면은 그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근데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재화나 이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과태료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필수 정보랑 선택 정보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수집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쓰는 것,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제공할 때도 일단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받을 때는 이제 아까 수집할 때랑 비슷합니다. 누구한테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을 제공하는지, 그 기간, 이런 것을 이제 거부권, 이런 것을 다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보면 이제 뒤에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서 이렇게 민감정보, 고유시설정보, 중요정보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때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정보는 법령에 근거 없으면 동의 받아도 안 되는 거고요. 민감정보와 고유시설 정보는 이렇게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 동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정보랑 고유시설 정보 항상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예외 사유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을 이제 고지 인포먼트 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공할 수 있다, 동의 없이. 근데 이런 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4, 5랑 6호는 빠져 있죠, 맞죠? 4, 5, 6호 빼고 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아니면은 그 급박한 생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사례에 국한이 됩니다. 왜냐면은 수집한 사람이 자기가 써야지 제3자한테 주는 거는 일단은 좀 상당히 예측 가능성 범위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용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하고 제3자 제공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계약된 개정 혹은 계약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수집 목적하고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다 하면은 별도의 동의가 없이도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웃긴데 이게 보면 이제 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시행령 입법 예고할 때 2차례씩이나 하는 경우 별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2차례씩이나 입법 예고를 하면서 사용자, 산업계 입장이 대폭 반영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고했던 거는 이런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모두가 빠지고 그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상당 관련성인데 그냥 관련성, AND에서 OR, 그리고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 제3자는 빠지고요. 정보 주체만 남았고, 감형 처리 원칙에서 감형 처리 원칙은 그냥 하나의 고려 사항 중에 하나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약화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산업계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과 제공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 및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목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금지되죠. 예, 하려면은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되겠죠. 예,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이런 8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예외 사유 있을 때 항상 허용되는 건 아니고 비교역량 해가지고 정보 주지든 제3자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역량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의 받으면은 사실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많이 보신 거죠.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명백히 이제 제3자의 생명 이런 걸 위하거나. 그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개인이 별로 일반 법인에 해당할 일은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이게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제3자가 제공할 때는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 제3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공하는 측에서 제공을 받는 사람한테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이렇게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공받는 측은 이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고 기록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제공하고 구별되는 게 업무 위탁이라고 있는데요.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주로 발생하는 건 선거할 때, 또 K보팅이나 이럴 때 개인정보 넘겨주는 거가 주로 관련이 될 텐데요. 제3자 제공은 그냥 제공받는 제3자가 이 업무의 주체입니다. 근데 위탁은 나의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죠. 노동조합 선거관리 업무는 노동조합이 하는 거고, 그 업무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일종의 제한적으로 하청을 주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선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위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보를 넘기는 거는 그 책임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책임, 선배 책임도 다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에서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넘기는 거는 책임이 계속 이 노동조합 혹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전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제3자 제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지해야 되는 사항, 인폼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죠. 뭐 목적하고 무슨 보유 기간하고 뭐 누구한테 주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고지한 다음에 동의를 획득하는 게 원칙이고, 물론 예외도 몇 개 있습니다만 동의가 원칙인데, 이 위탁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일단 수집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원칙적으로 그냥 공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케팅 업무 관련해서 이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공개랑 고지가 차이가 뭐냐면은, 공개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는 게 공개고요. 고지 혹은 통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특정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고지 혹은 통지에 해당이 되고,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인터넷에 올려놓는 건 이제 이 공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할 때는 이제 이메일로 다 이렇게 일일이 알릴 필요는 없고 그냥 공개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메일 인터넷에 올릴 때,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마케팅 하기는 없겠지만 어디 이메일로 보낼 때 이걸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7가지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수탁받는 그쪽에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은 이제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서 수탁자도 교육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수집하는 측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탁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겠죠. 목적 범위 초과하셨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원칙은 이제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게 원칙인데, 공개된 정보 같은 경우 혹은 뭐 다른 경우로 수집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 이제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공개 정보도 개인정보인데, 이거를 사실 동의를 받기가 조금 동의를 받을 수도 있죠. 사실 누군지 아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공개한 거는 개인정보 취재 공개하면서 어떤 취지에서 공개했는지 어떤 목적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교수가
개인정보를 올리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A 교수